네, XI 발표를 맡게 된 와이타 백진호입니다. 저희는 15기 강소영, 백진우, 16기 김주은, 정정호, 조석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XI에 대한 설명입니다. XI에 대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한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랙박스 부분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XGBoost DNA 모델을 돌리면서 기존 파라미터로 모델 값을 설정하고 로스 펑션과 같은 성능 등을 확인해서 결과를 중심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이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는 변수나 각 변수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일반적인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해석의 필요성입니다. XI는 모델이 학습을 진행할 때 그 과정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을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결과에 의한 모델 수정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모델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XI를 처음 시도한 다리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 머신러닝 모델에 설명 가능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 모델에 HCI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XI를 통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된 XI 모델 기법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PDP는 모델의 학습 평행을 예측해서 각 모델의 각 피처와 예측 결과 간의 선형관계의 시각화, 이를 통해서 해당 피처와 예측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피처 중요도 같은 경우에는 피처 값을 임의로 변동시켜서 그게 Y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으면 PDP는 그 피처의 값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그에 대해서 해석 능력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피처 중요도 같은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는 나오지 않지만 PDP 같은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도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라임입니다. 라임은 데이터의 어떤 영역에 집중해서 분석했고 어떤 영역을 분류 근거로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기법입니다. 입력 데이터에서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하이라이트를 찾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쉐입입니다. 쉐입은 기존의 피처 중요도 계산법은 피처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처 간의 의존성이 있으면 그런 피처 중요도에 대한 값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은 피처 간의 의존성을 고려해서 피처 중요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셰플리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셰플리 값은 만약에 A, B, C가 있으면은 A에 대한 피처 셰플리 값을 알고 싶으면은 A, A, B, A, B, C, A, C와 같은 모든 경우에서 고려해서 A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필터 시각화입니다. CNN 모델의 포워드 패스를 시각화하면서 데이터가 각 레이어와 필터 통과함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진함에 따라서 픽셀이 섬기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 레이어 내에서도 필터에 따라서 데이터를 인식하는 영역과 정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확인한 특성을 통해서 모델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RP입니다. LRP는 각 피처 값이 최종 아웃풋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LRP에서 딥러닝은 백프로그레션을 통해서 역추적하고 각 레이어의 리베런스 값을 구하다 보면은 첫 인풋 레이어에 도달하고 각 피처의 기여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인데 먼저 저희는 중간 발표 당시에 한 가지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각 기법의 성능 효과를 비교할지 아니면 조금 더 유저 인터랙트하게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셋과 모델을 인풋을 받아 자동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위젯을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는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NLP를 사용했는데 자연어 처리 데이터셋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손글씨를 예측하는 엠리스트, NLP에서는 영화 리뷰 분석을 하는 IMDb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에서는 모델을 CNN, NLP에서는 LSTM을 사용했고 비전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라임, 쉐프, LRP, 필터 시각화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NLP에는 라임과 쉐프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에서는 보스턴의 가격 예측을 사용했고 모델은 XGBoost, 그 다음에 XI 모델은 PDP 사용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XI 모델이고 그 위에 빨간색 모델은 저희가 사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주얼 인터랙티브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구축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어서 정정호 씨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웹페이지를 둘러 보여드리면서 각 XAI 모델의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을 어떻게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우가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는 플래스크를 활용을 했고, 각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비전 태스크에 대해서 XAI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축한 웹페이지의 첫 홈 화면이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면은 더 자세한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트래픽이 증가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접속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 보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 있고, 웹사이트 사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머신러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각 피처별로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한글로 각 피처가 어떤 피처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구당 범죄율을 그래프를 그렸고, 인구당 범죄율이 최종 타겟 밸류, 여기서는 집값의 중위값에 미치는 영향을 그렸습니다. 피처를 빈 범위로 나눠서 각 범위가 최종 타겟 밸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볼 수 있겠죠. 막대 그래프는 각 빈의 프리퀀시이고, 여기 카운트로 볼 수 있고, 꺾은 선 그래프는 각 빈에서의 최종 타겟 밸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인구당 범죄율이 최종 타겟 밸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빈으로 나눴을 때 각 나름 고르게 분포되어서 데이터가 등장을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타겟 밸류 값이, 평균 값이 감소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를 봐보면 도매업 토지 비율, 그래서 인근 도매업 토지 비율을 보면 이것 또한 나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이 한 특정 범위만 예외로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범죄율이랑 동일하게 도매업 토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위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거 1942년 이전 원공실 거주주택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증가함에 따라서 최종 타겟 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의존성 플롯에 되게 재미난 거는 사실상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각 피처들이 타겟 밸류랑 어떤 연관성을 띠는지를 그려주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간이 안 걸리고, 동시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도 어떤 피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것들도 다양하게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그려볼 수 있게끔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해놨고, 모델은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기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스펙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일하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각각의 XAI 기법으로 시각화 및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를 이렇게 그려보면 결과 보기를 해보면 이제 35% 확률로 3을 예측을 했습니다. 뭐 예측을 잘 못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각 이 사진들은 이제 이거는 0에 해당되는 예측을 했을 때 각 피처들이 각 픽셀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1에 해당되는 거, 2에 해당되는 거, 3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파란색은 음의 영향이고 빨간색은 이제 양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3에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걸 봤을 때 이제 3에 큰 그 예측 기여도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픽셀들은 중요한 기여를 했는 한 픽셀들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RP로 이제 뭐 다른 거 해보면 3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43%의 확률로 3을 잘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히트맵으로 그린 거고 3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모델이 포커스를 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3의 아웃라인을 잘 포커스를 잡아서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라임으로 보면 이것 또한 이거는 사실 그래프 자체는 색깔이 다르지 사실상 다 뭐 비슷한 뜻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 기여를 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필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레이어가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레이어가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만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레이어로 봐서 그 각 레이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 필터가 32개 있었어 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길어져서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위 몇 개만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이게 그 모델이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진이 다른 사진이랑 합쳐져서 들어가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NLP로 넘어가면은 IMDb를 사용을 했고 모델 스펙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LSTM을 썼고 마지막에 풀 커넥티드 레이어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분석하고 싶은 이제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예시로 악플을 달아보겠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재미없었다고 평가를 하면 샵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그 비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빨간색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 그리고 파란색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 최종적으로 0.7 한 5 정도의 이제 출력값을 냈는데 이건 사실 모델 이게 XAI가 결국에는 모델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좋아야만 XAI로 설명되는 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올바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혀 긍정적인 그 댓글은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뭐 regret, hate, complete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라임으로 똑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임 그 비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NLP 같은 경우에는 플롯을 플래스크에서 받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모델을 독립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네거티브한 피드백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단 이 라임은 저희가 외부 패키지를 사용을 했는데 외부 패키지에서
그 버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거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포지티브여야 되고 여기 포지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네거티브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를 예측을 하는데 기여를 한 단어들 그리고 포지티브를 예측을 하는데 기여를 한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각 단어들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농도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여기에 들어갈 문장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써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평가. 예, 제가 그 작성을 한 글이긴 한데 굉장히 악플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100% 확률로 네거티브로 출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disappointment, worst 뭐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긴 글도 이렇게 잘 찝어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다면은 한 명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거를 직접 작성해 보게끔 하고 싶은데 한번 숫자라도 그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9 아까 했으니까 딴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5 최대한 잘 그려볼게요. 5 3으로 예측하네요. 이것 또한 모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LRP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3이랑 되게 많이 겹치긴 하는 것 같아요. 라임으로 봤을 땐 네, 이런 부분도 아까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겹치긴 했죠, 3이랑. 그래서 3으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레이어는 퍼뮤테이션으로 필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딥러닝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외부 패키지를 써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블랙박스이다 보니까 안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 비전이나 NLP를 사용했을 때 정확히 어떤 피처에 중요성을 두는지를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한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고 그렇게 모델이 어느 부분, 인풋 데이터의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는지 암으로써 이 모델이 다른 인풋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